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를 갈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도 약간 소강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업종별로 좀 갈리는 것 같긴 하지만, 뭘 투자해야 될까 참 모르겠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외국인이 뭘 사는지 보면 좀 다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어떻게 지금 투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최근 한 두서너 달 사이에 뭐 정책의 헛발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뭐 전력 대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홍다 이슈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론에 대해서 이제 서방 세계가 그 피해 업종들에 세게 당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졌었고. 플랫폼 기업도 두드려 맞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위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서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위기설 속에서 그러면 진짜 외국인들은 뭘 했냐를 보면 이게 순매수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위기냐 아니냐는 환율, 금리, 주가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소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지금 어떠냐를 보려고 그러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일기예보에서 그 스모그 조심해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중국은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미세먼지주의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PM2.5에 대한 경고 이게 없으면 중국 경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뭐 이 가을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뭐 미세먼지 얘기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지난주군요. 네, 지난주에 아마 한국의 9시 뉴스를 보면은 베이징 특파원이 베이징 앞이 안 보이는 스모그로 고속도로를 다 폐쇄했다. 네. 그런 보도를 해요. 목이 굉장히 칼칼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스모그가 끼면 고속도로를 폐쇄할 정도로 심해요. 앞이 안 보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쇄 추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경기 어떠냐는 것은 베이징의 PM2.5를 보면 되는데 지금 11월 달, 10월 달을 보면요. 보라색이 짙을수록 심한 겁니다. 네. 근데 2020년에 보면 이게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전반월에 보면요. 그냥 푸른 색깔입니다. 거의 스모그가 없었죠.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은 이게 원래 이 정도에서는 파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라색으로 짙게 나오죠. 스모그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밑에 있는 샹하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파란 색깔이지만 상대적으로 2020년에 비하면 10월 달, 11월 달이 노란색이 빨리 들어와 있어요. 단풍이 빨리 든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이제 3분기까지의 그 소강 상태, 전력난이나 또 이제 지방정부의 그런 규제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니까 하늘이 맑았던 거죠. 이게 편서풍이 보니까 베이징부터 상해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이게 보라색깔로 단풍이 확 들었다는 것은 중국의 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그 환경 쪽에서 나쁜 일이지만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또 요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이 스모그가 심해지면은 저것은 공장 가동이 이제 세게 되기 때문에 네. 조만간 그게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석유가 아닌 석탄, 천연가스 뭐 이런 이제 청정에너지보다는 석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겨울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제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대설이 내렸다고 눈이 왔다고 네. 국경에. 그래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오면 이 스모그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 석탄 에너지의 대란을 빨리 이제 수습을 한 것도 뭐 각국이부터 빨리 수집해라, 폐쇄했던 것을 빨리 이제 제기를 해라고 하는 것도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손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얘기는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일단 외국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지금 보면 후성깡통 그 외국인 자금을 보면 2021년 1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11월 달까지 지금 7월 달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8월, 9월, 10월, 11월에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도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금년 들어서. 그래서 대략 한 지금 1조 5천억 위안 정도를 이제 샀고 올해는 내내 샀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노란색이 그리고 강구통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것은 금년 1월 달 요때 왕창 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소강 상태였고 5월 달 이후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입지를 하는 네. 그런 형태고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홍콩으로 투자하는 거 좀 자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유입을 좀 통제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를 그래서 이제 낳았습니다. 홍콩 증시가 헤맸던 자금 수급 측면에서는 본토 자금이 안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그러나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자금은 계속 커졌던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럼 뭐를 주로 샀냐? 최근 일주일간을 놓고 보면 그 닝더슈다이 CATL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순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은 뭐 배터리 회사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고 그래서 깜펑 리튬도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 장안 자동차도 좀 많이 샀고 그리고 그 이웨이 리튬 에너지 같은 그 하여간 그 관련되는 리튬 관련되는 회사들이 이제 순매수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부품 동산정밀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많이 판 거를 보면 뭐 최근에도 보면 그런 게 그 톡방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진펑커지 그 골드윈드 네. 풍력 발전 터빈 만드는 회사가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천사재료 이 회사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아디, 우량이 이런 회사들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에서도 그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쪽에 대한 니드는 있지만 업체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를 했다. 그 순매도는 어떻게 보면 그 차익 실현 매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당연히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깡통 중심이고 네. 그래서 후광통은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을 놓고 보면 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 관련대들이 폭등을 했다가 차별을 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소외를 받았던 이제 전자부품 이런 회사들이 새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대신 이제 백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많이 팔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잠잠한 가운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요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화면에 그 관련되는 순매수 매도표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려면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위기냐 아니냐는 네. 주가 환율 금리를 보면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환율이 이게 7.09에서 지금 6.39까지 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거 자금의 유출이 있다고 하면 환율은 절하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뭐 20% 30%씩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수 적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자금도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뭐 2월달 이후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절상이 되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금의 유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헝다 문제니 뭐 해서 그 중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문제는 금리를 보면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3개월, 3년,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그 단기금리 그 시보레이트 상하이 은행들의 이제 하룻밤 사이에 거래되는 단기 콜 자금의 금리를 보면 금년 2월 이후에 보면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지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돈 빌려준 뭐 금융기관들이 대거 넘어간다 어쩐다 하는 것은 네. 전부 엉터리다. 그런 뉴스를 보실 때는 이런 펀더멘탈 지표를 그렇습니다.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국 주가가 한 3번 정도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거기서 추세선의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나 이 추세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밑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위로 먹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해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자세히 놓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 금리 환율로 놓고 보면 그런 위기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돈들은 굉장히 스마트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지금 그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간이 이제 자기네 독자적인 증권회사를 중국에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을 했고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세계의 1, 2위 하는 자산 운용사가 100% 이제 지분의 자산 운용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국의 위기사라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 세 가지 변수도 안정돼 있고, 오히려 미국이 입으로 언론이 얘기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이 액션하는 것은 완전 반대다. 네. 이제 그렇게 좀 팩트 체크를 하고서 중국 증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중국 투자를 좀 회피하시거나 안 좋게 보시는 많은데 실제 이런 펀더멘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스마트머니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 스마트머니들이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들을 정리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